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모셨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호칭이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신 거죠? 네, 네, 그 그렇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하시려고? 네, 원래 지자체 선거 6개월 전에 네. 최고위원 사퇴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예.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왜 경기지사에 도전하시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겁니까? 네,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 경기도가 실제 전진 기지가 돼서 한 네.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정부 성공과 또 경기도에 저는 가장 오래 많은 지역에 살아서 네.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죠. 그래서 경기도를 세계 표준 AI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네.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걸 같이 실현시키고 싶죠. 이제 공약이라 이런 건 나중에 선거 무르익으면 그때 한번 네. 모시고 여쭤보기로 하고. 근데 어떤 가능성, 승리 가능성은 어떻게 지금 점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점치는 것보다 당원들은 국민들은 내년에 시대 정신이 경기도지사는 아마 이재명 정부 성공을 누가 견인할 것이냐 그리고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 누가 심판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경기도를 누가 잘 살게 할 것이냐 세 가지 기준일 텐데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저를 선택해 주길 기대하는 거죠. 제가 거기에 다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는 좀 나중에 따로 그러니까 좀 자리 마련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은 내란 특검이 이제 활동을 종료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결과를 발표를 네. 한다고 하는데 좀 총평을 좀 듣고자 해서 의원님을 모셨 건데요. 일단 좀 수사 결과는 어떻게 평가해요? 애초에 기대치에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나름 뭐 특검이 열심히 해서 성과 또 낸 부분도 있지만은 또 미진한 분야도 많다고 봐요. 성과 낸 부분은 국무회의에 관련된 한덕수라든가 네, 네. 그런 관련자들을 주요 임무 종사자로 했다든가 외환죄 중에서 이적죄 네. 관련 수사 이런 것들의 성과가 있었고요. 네. 미진한 부분은 좀 빙산의 일각이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만 했고 예를 들면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가 긴급회의를 하고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던 이런 수사라든가 예. 이런 게 미진하고 국내에서 그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오비 불행요원을 이용해서 뭐 청주공항을 폭파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네네.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그럼 거의 손도 못 댔네요. 네, 손도 못 댄 거죠. 네, 그리고 이번이 전국 비상계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설치를 하고 지자체와 협조를 하려고 했고 이런 정황들이 속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손을 못 댄 거죠. 지금 뭐 몇 가지 의원님 몇 가지만 나열을 하셨는데도 지금 상당히 굵직한 건데 손도 제대로 못 댔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능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구조상 한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예. 기간도 좀 짧았고 이미 그 특검이 진행된 데가 12.3 내란이 일어나고 한 7개월 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도 아주 조직적으로 되고 그리고 또 의지의 문제도 전 좀 있다고 봐요. 이건 내란에 대해서는 진짜로 국가 역적한 죄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 형사재 수사하듯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수사를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예. 이것은 진짜 가리지 않고 했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에 내란 특검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우리 민주당의 그 내란 특검 대응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들과 함께. 예. 그래서 사법부 조의대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긴급회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뭐 영장을 압수수색 당장 해야 12월 3일 이전에 통신 기록도 확보되지 않습니까? 당장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압수수색한 영장을 법원에서 내는데 해주겠느냐라고 좀 미온적인 답변을 하더라고요. 얘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특검도 법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그건 거부되면 내란 특검 뒤에 국민이 있고 우리가 있으니까 네. 그럼 또 그 여론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되든 안 되든 하라라고 했죠. 안 되면 나가 단식이라도 해야 되느냐. 단식 투쟁이라도 그렇게라도 내 뒷받침하겠다 했는데 역시 검찰이나 이런 분들의 인식 속에는 내란이란 그 엄중한 실체가
저희가 느끼는 것만큼은 못 느끼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일산 수사는 이제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주로 했으니까 네, 네, 그 네.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일반 사건 대하듯 했다. 그거보다 조금 강도는 높았지만은 그 정도 강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라는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옛날로 치면 대역죄. 대역죄죠. 역적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5천 년 역사를 유지한 게 뭡니까? 대역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와 특별재판이 늘 이루어지고 예전엔 삼족을 멸할 정도로 엄히했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된 건데 네. 그와 준해서 지금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게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전쟁하듯이 해야만이 뿌리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그 사초를 쓰는 심정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이걸 척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방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최근에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뭐 특종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인데 특검 수사에 이게 좀 담겨 있지 않다. 혹시 이런 게 예를 들어 주실 게 있습니까? 네. 그것은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예. 방첩사의 지부를 다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자체 고강도 감찰을 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네네. 예, 예. 했는데 그 결과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예. 진짜 놀라울 일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나요? 방첩사가 조직적으로 인사 모든 면까지 개입을 해서 계엄을 하기 위한 인사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군 인사? 네네. 좀 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중에 식으로 하나가 개입이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군 블랙리스트입니까? 네, 예. 한 30명 이상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졌고 그것도 분야별로 방첩사에서 걸러내야 되는 인원, 법무관들 있잖아요. 네. 걸러내야 되는 인원, 일반 장군들 걸러내야 되는 인원 해서 한 30여 명 이상 했었고요. 법무관을 왜 했는가 봤을 때 법무관은 계엄이 일어나면 군사법원이 운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그 우호적인 사람과 계엄 이런데 비우호적인 사람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했던 것 같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는 게 계엄을 전제로 계엄을 만약에 선포를 하고 나면 우리한테 협조할 사람과 협조하지 않을 사람 내지 오히려 방해가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추려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계엄 전후에 예. 협조할 사람과 안 할 사람. 이걸 그런 언제쯤 것들. 작성했다라는 그 거예요? 이제 계엄 전에 작성이 됐던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군 인사도 장군 인사를 여인영 방첩사령부에서 거의 다 했다라고 보여져요. 인사 왜냐하면 안을 짰습니까? 이미 인사 이루어졌던 인사는 한 달 전에 계엄사령관이 장관한테 인사안을 보고 드렸는데 그것이 80~90% 그대로 됐어요. 그것도 선택적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위주로 예를 들면 예를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용연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인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인사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예, 거의 한 90%가 반영이 됐더라고요. 오. 그리고 앞으로 인사에도 12.3 이후에 인사안도 한 4개 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참모장 육군 총장으로 육군 참모총장? 예, 지작사령관 강호필은 합참의장으로 이 2명은 4개 안에 다 상수로 들어가 있어요. 잠깐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 이후의 군 인사에서 네. 강호필 합참의장, 여인영 육군 참모총장 네. 자기들이 그렇게 짰다고요? 4개 안을 짰던 그런 자료들도 그 고강도 자체 근데 감찰에서 나왔고요. 지금 네. 그 강호필 그 지작사령관이 계속 상수로 4개 인사안에 모두 등장을 한다면 네. 연루 가능성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특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나요? 수사가 전 제대로 안 됐다고 봐요. 수사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호필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에서도 핵심으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지구계엄 사령관을 한 거거든요. 지구계엄 사령부를 만들고 그런 수사들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각 군단은 지역계엄 사령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다행히 비상계엄 해제가 일찍 돼서 망정이지 그것이 하루나 이틀 됐으면 이미 그 아래는 군사법원을 만들고
일반 시민들이 군사 재판을 받고 완전히 장악되지 않습니까? 네네.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지구계엄사령부나 지역계엄사령부가 다 장악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령부를 만들다가 스톱이 된 거예요. 어허. 그래도 그런 것들은 수사가 엄정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미진하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살생부를 만들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첩사에서 네, 네. 여인형 주도로 네. 제거해야 될 대상과 오히려 키워줘야 될 대상 그걸 그렇죠. 나눠서 지금 네. 명단을 작성했다는 거죠. 네, 네. 이건 계엄을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간단히. 저는 그 인사들을 쭉 들어보니까 거의 계엄을 전제로 한 예. 그러니까 충암파가 용연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용연파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은 참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네. 계엄 이후에 군 인사를 추가를 해서 그래서 여인형 육참총장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주요 포스트에 배치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연이 깊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던 겁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용연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예,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그것은 여인형 혼자 짰겠습니까? 김용현과 또 상의를 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짰을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인사안도 그러면 계엄 전의 인사안과 계엄 후의 인사안 두 버전이 있는데 계엄 전 인사안은 거의 반영이 됐더라. 네, 네. 보니까 한 네. 80% 정도가. 네. 그러니까 계엄 전에 사실은 인사가 있을 때 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좀 돌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때? 23년 11월 여인영이가 임무주하고 그때부터 좀 이상했죠. 그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들이 예. 포진이 되고 그때도 의회 인사였거든요. 예.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 그의 인사에서 대상이 이미 진급 적기 경과자라서 어려운데도 특전사령관으로 가길래 저는 좀 이상하게 봤었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본인들의 신복들을 심으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여인영이가 방첩사령관 가면서 24년도의 인사는 방첩사가 거의 주도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방첩사안에서 내부 감찰에서 밝혀낸 내용이면 네. 그 결과가 국방부로 보고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인사나 이런 데 다시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반영하려고 예. 하더라고. 최초 이걸 시작한 것은 예. 방첩사가 이재명 정부 이후에 새로 간 지부에서 고강도 감찰 검사를 했고 비상계엄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면은 네네. 인사에 불이익을 그렇죠. 주려고 조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방대한 것들이 나왔고 그렇죠. 앞으로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ING 네. 추진 그리고 중이다. 국방위원으로서 또 그건 강하게 조금이라도 관여되면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예. 방첩사에서 방출을 또 시켜야죠. 그렇죠. 야전으로 거기 그렇죠. 놔둘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치들을 나름 지금 방첩사 새로 임명받은 지부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가 또 도출이 된 거네요. 새로운 네네.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진 거고. 참. 그나저나 가장 근본이 되는 거 그다음에 시발점이 되는 거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느냐. 동기가 뭐냐. 네. 이게 지금 특검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오늘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네.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시기를 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2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것은 성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꿈꿨던 것이 취임하고 얼마 후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면 과제는 이른바 정책 반대 그룹, 이른바 네. 그의 표현대로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 네. 이게 어떤 그 장기 영구 집권으로 가기 위한 기초 다지기를 이렇게 했던 거고. 근데 그러면 이른바 반국가 세력에서 왜 그렇게 척결까지 결심할 정도로 심한 적대감에 이르렀는가? 여기에 김건희 요인이 있다. 이렇게 혹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건희 요인도 있고 저는 큰 틀에서는 예. 이미 대통령 왕자를 쓰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장기 집권의 꿈을 꺾고 단지 촉발 요인이 김건희 게이트, 네.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위기로 몰려갔잖아요.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애시당초부터 왕을 꿈꿨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예. 어이구, 참.
이거 몽상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반대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어떻게 척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 강복절 기념사라든가 이런 것 쭉 따지면 한 8번을 했어요. 제가 그때 계속 그것이 징후로 봤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통합은 하지 않고 네.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속 뭐 연설문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 또 한 가지 기억에 나는 게 의원님이 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른바 HID들의 네. 어떤 투입 문제를 이제 계속 제기를 해주셨고, 네. 근데 또 그 이제 그 뒤에 노상원 씨가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밝혀졌고, 근데 입을 꾹 닫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웠다. 특검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노상원뿐만 아니라 특검이 저는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꿈꿨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행동은 대부분 그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김태효가 23년도 6월인가요? 그때 저기 HID 부대를 가서 예. 점검하는 거 예. 그것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HID 요원이 또 그 대통령실에 배치한 것도 연관성이 있을 근데 수 있고 이런 조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김태호 사실은. 전 차장에 대한 뭐 사법 처리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십시오. 12월 4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오후에 당정대 회의를 해서 이 비상계엄을 책임을 전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예. 알았어, 김용현 공과 책임으로 경찰. 몰려고. 예. 본인들은 예. 아니다 빠져나오고 당정대는 다 빠져나오고 이것은 당정대가 내란의 한 세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란의 준비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예를 들어 김태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HID 가서 한 그라든가 그 안에 TF를 만들어서 직보 라인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비상계엄의 한 징후였고 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상태에서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바로 그 다음 날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이미 보도로 나왔는데 네. 그 참석자 중에는 한동훈 당시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한동훈 당시 대표의 행적은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은 비상계엄 이후에 나중에 한덕수하고 또뭐 공동 담화 공동 발표하고, 담화 예. 발표하고 있잖아요.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적인 권력 공백이 날 때 본인이 거기에서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좌절되니까 또 말 바꾸기 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처럼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동훈도 직간접적으로는 저는 관련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죠. 당정대에서 반대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신이 그런 소신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책임 전가하고 이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네네.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까 이제 밝혀지지 않은 지금 의원님 말씀드렸던 밝혀지지 않은 게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며칠 전에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던 온갖 고문 방법이 열거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약물 사용하는 방법까지 네. 적혀 있다. 좀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는데. 그렇죠. 이것도 네. 역시 그러면 노상원 쪽에서 작성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노상원 쪽이 아니겠나 싶어요. 윤석열, 노상원 이쪽 라인이라고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걸로 들었는데 그쪽이 다 관여가 돼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원 쪽이 제2수사단을 만들어서 그렇죠. 반국가 세력을 그렇죠. 끌어다 고문하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부을 것인가. 특히 선관위 직원들 잡아다가 부정선거론을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구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사실 그 내용을 듭니다. 보면 전문적인 의학적 어떤 표현까지 등장을 하는 걸 보면 네. 노상원급이나 뭐 김용현급에서 작성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누군가의 전문적 어드바이스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상원이가 뭐 그런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누군가로부터는 받았을 것이고. 뭐 의무사령부 얘기도 했잖아요. 박선원 네. 의원은. 네. 근데 전혀 수사가 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사는 사실은 특검은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거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전방위적인 이런 큰 숲을 보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이제 특검 활동을 끝냈고 남아 있는 과제는 이제 그 경찰 국수본, 그다음에 국방부 특수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특히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과 예. 사법부에 대한 내란 혐의 예. 거기가 가장 키고 그다음 국민의힘 연관성 또 지금 당정대 회의도 나오잖아요. 그거와 대통령실 관련된 내용 전혀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 전체 숲을 봤을 때 이번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고 전국 지자체장들이 관여가 됐을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의 숲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수사가 이걸 그려야 좀 사실 내란 특검이면 전체 숲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국회 장면만 다 클로즈업돼 있는 거죠. 네. 거기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내란의 전체 실체가 제대로 안 드러난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전국 비상계엄이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거의 관여 직간접적으로 돼 있다. 왜냐하면 계엄사령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잖아요. 자발적으로 다 통제에 또 부하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한 명만 반대했잖아요. 유역 감찰관, 법무부. 사표낸 사람은 딱 한 명. 딱 한 명이고 나머지는 반대 성명조차도 안 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부하 수행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전체 숲에 대한 얼개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만 딱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나저나 얼마 전에 노상원 씨가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또 그의 얼굴과 육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뭐 귀찮아서 증언 안 하겠다 그 얘기 듣고 참 뭐하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노상원 씨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오늘은 뭐 사실은 내란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정보 보호와 그렇죠, 맞아요. 또 청탁인가 그쪽 그렇죠.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형 3년으로 구형된 것 같은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 재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군사 재판도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예. 사실은 지금 좀 속도감도 미진한 것 같고 이게 다 또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끝나고 난 걱정입니다. 지금 끝났잖아요. 예. 지금 일부는 국수본, 일부는 군 쪽으로 가다 보면 다 이게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2차 종합 특검이 좀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네, 꼭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군 쪽에서는 또 민간에 대한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또 민간 국수본에서는 군 쪽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계엄은.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지 각자 분야가 어렵고 또 군과 경찰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통제하는 군과 경찰이잖아요. 네. 거기서 하면 또 야당에서는 정치 공세로 몰고 갈 겁니다. 이건 내란에 대한 척결은 정치의 공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의 그 기강을 잡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 네.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네요. 이거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되버렸네요.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